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어도비 포토샵의 인공지능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정식 출시가 된 건 아니고 베타 버전만 공개가 되었는데 이게 아주 장안의 화제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기능을 어떻게 한번 맛볼 수가 있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기능은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해가지고 이미지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추가로 글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입력을 할 수가 있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미드전이나 아니면은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그런 기능이 포토샵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기능이 생각보다는 아직은 조금 실망스럽다. 디테일이라든지 뭐 이런 건 실망스럽지만은 잘하는 건 또 잘한다. 그래서 아마 올 가을에 정식 버전을 오픈한다고 하니까는 그때쯤이면은 엄청난 이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성능을 보여줄 것 같은, 충분히 기대할 만한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 방법, 내가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포토샵 있으니까는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을 먼저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앱의 위치는 전부 다 다르고 하니까는 아무튼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이 앱을 여시면은 이 앱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오면은 어디를 선택하느냐, 맨 위에 앱이라고 있어요. 이 앱을 선택을 해주고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이 포토샵 버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자로 정식 오픈된 최신 버전은 24.5예요. 24.5인데 이걸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제너레이티브 AI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타 앱을 다시 깔아줘야지 돼요. 네, 여기 보시면은 베타 앱이라고 있는데 이 베타 앱을 클릭을 하시면은 포토샵 베타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호버링 하시면은 버전이 24.6으로 나옵니다. 이 버전을 설치를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제너레이티브 AI를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옆에 있는 설치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24.6 버전이 따로 설치가 되니까는 잠시 기다리기만 하면은 돼요. 네, 이렇게 설치가 다 되면은 요 위에 있는 모든 앱에서 여기 있는 포토샵 얘가 아니고 베타 앱에 있는 포토샵, 이거를 열기로 열어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베타 앱이 뜨죠. 이렇게 아무 사진이나 하나 띄워주면은 여기 제너레이티브 AI라는 이 기능이 이렇게 광고 페이지가 뜨는데, 요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없애주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못 보던 창이 하나 생겼죠. 요 창이 생겼는데 요게 바로 새로운 인터페이스, 이 포토샵에서 이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를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요즘 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나중에 언제 바뀌거나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보시는 대로 얘가 어디 뭐 이렇게 짱 받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화면 위에 호버링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 제너레이티브 AI의 기능을 가장 먼저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라소 툴, 이 올가미 툴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 이미지에 내가 원하는 작업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가장 손쉽게 지금 이 주인공으로 있는 이 여자 모델과 이 그림자를 함께 전체적으로 싹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뭔가 나오죠. 그 다음에 생성형 채우기를 클릭을 하면은 뭐 이렇게 동의하라고 하는데, 동의를 누르시면은 여기에다가 뭔가 타이핑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성만 이렇게 눌러주면은 내가 선택한 이 피사체를 삭제하는, 옛날에 이제 컨텐츠 어웨이라는 게 있었죠. 내용인식 삭제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공지능의 기능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보시는 대로 굉장히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게 원본 파일을 위에다가 바로 적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이 레이어 위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했죠. 보시면은 사람이 작업하는 것보다 이제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작업의 결과물을 보여준다. 특히 이 파도의 일렁임이라든지 뭐 요런 어떤 아래쪽에 있는 파도, 뭐 모래사장, 요런 느낌 역시 굉장히 잘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 보고 깜짝 놀라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제 더 깜짝 놀랄 거는 이 제너레이티브 AI라는 이름처럼 뭔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올가미 툴로 그냥 선택만 해주고 생성형 채우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원하는 거는 beautiful 요트 이게 요트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요트가 이게 스펠링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요트 맞은 것 같은데 아무튼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아주 예쁜 요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생성을 클릭을 하면은 짜잔 하고 이렇게 요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속성에 보시면은 요렇게 내가 적어놓은 프롬프트가 보이는데 이게 지금 화면을 굉장히 저해상도 모드로 해놔가지고 그렇고 요 밑에 보면은 변경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가 뜨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은 세 가지 어떤 다른 옵션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beautiful yacht 해놓고 조금 더 큰 버전 그 큰 요트는 난 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프롬프트를 추가로 바꿔주면은 또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밑에 처음 만들었던 거하고 위에서 이제 새로 만든 게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요게 이제 만들어 주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장면을 조금 더 편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이 입고 있는 이 옷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요 옷만 대충 요렇게 따주면은 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옷을 요렇게 따가지고 여기 생성형 채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 내 컴퓨터에 있는 리소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스탠드 얼론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어도비 서버에 갔다가 어도비 서버에서 내려주는 그 결과값만 받아오는 일종의 어떤 단말기 역할만 하는 것 같다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도비 정책에 위반하는 키워드를 치면은 안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모델을 빨간색 비키니로 바꿔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작성한 다음에 생성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생성된 이미지가 사용자 지침을 위반하여 제거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내 컴퓨터에 있는 리소스를 이용한 게 아니라 어도비에 있는 서버를 이용한 거다. 그리고 이 컴퓨터에 얼마나 이 소스를 사용하는지 체크를 해보면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으니까는 이제 레드 드레스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주고 요게 이제 작동할 때 작업 관리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 컴퓨터에 이제 그 리소스를 잡아먹나 보면은 거의 이 그래픽 카드도 거의 놀고 있죠. 그 다음에 메모리는 원래 이 포토샵에 많이 잡아먹고 CPU도 거의 놀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아마 모든 데이터는 어도비 서버에서 뿌려주는 거를 단순히 받아오는 거다. 그래서 내 컴퓨터가 이게 노트북이든 뭐든 크게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시간으로 받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레드 드레스로 바꿔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는 이렇게 이제 완전히 바꿔졌죠. 보시면은 이미지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자연스럽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색하거나 뭐 그런 건 없지만은 아직까지는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너무 큰 사이즈의 이미지에서는 상당히 성능이 안 좋게 나오지만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부분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성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느낌이 제가 그 이전에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해 본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아마 그쪽 회사들이랑 협업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어도비가 어마무시하게 현찰 보유 기업이죠.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매달 현찰을 쫙쫙 빨아먹는 기업이기 때문에 돈이 넘쳐나고 있어서 이 AI 시대에 이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이것처럼 굉장히 재빠른 어떤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그래서 이거 뭐 이 할아버지 이 어도비가 이제 완전히 600만 달러 사나이처럼 이제 사이보그가 돼가지고 100m 이제 그 올림픽 경주에 나가는데 그게 뭐 젊은 애들 다 압살하는 그런 기분이 막 듭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도 충분히 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 여자의
얼굴에서 선글라스를 만들어 주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에다가 선글라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 선글라스를 자연스럽게 합성한 이미지로 바뀌게 돼요. 보시면은 첫 번째 이미지가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죠. 그 다음 이미지도 그렇고, 그런, 요거는 나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아무튼 요런 식으로,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된다. 지금 보시는 대로 그럭저럭 뭔가 이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잘 작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더 강점은 옛날 포토샵 사용 방법하고 똑같이 이게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브러쉬 툴을 통해 가지고 이 마스킹을 이렇게 삭제를 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요런 어떤 이 오류가 난 데가 있죠. 인공지능. 요 인공지능이 뭐 요런 거에서 오류를 잘 만드는데 아무튼 요런 오류가 난 거를 이렇게 지워 가지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거 좀 어색하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 이 점 역시 굉장히 훌륭한 점이다. 이 포토샵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이런 새로운 거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지금 보시는 대로 이 레이어로 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편집도 가능하고 이런 어떤 마스킹을 통해 가지고 추후 디테일한 이 인공지능이 만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추후 디테일한 것까지 다 만질 수가 있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도비가 AI 시대에서도 한잔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쭈빼기. 보시면은 이 이미지 역시 제가 촬영한 사진에다가 AI를 통해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마구마구 기어 붙인 그런 이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거는 AI에서 만들었겠구나. 이 사진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알고 계시면은 많이 보이시겠지만은 아마 이 사진을 처음 보시면은 어떤 게 인공지능에서 만들었고 어떤 게 이 원래 사진인지 잘 구분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일단 위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 벌룬은 이 티가 많이 나죠. 이 열기구는 보시는 대로 뭔가 어설프게 이렇게 작업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기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앞에 있는 마차, 이 마차 역시 인공지능이 만들었어요. 인공지능이 만들었고,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것과 비슷하게 이 바퀴나 이런 것들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의 오류가 많이 나요.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곧 있으면은 이 처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미숙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뒤에 있는 이 집이 너무 이 비례가 안 맞았죠. 저 정도 위치면은 저 집이 높이가 한 10m는 돼 보이는데 단층집이죠. 아무튼 요렇게 이 집도 이 새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호수도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냥 풀밭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뒤에 있는 설산, 저것도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낸 풍경이고, 마찬가지로 이 왼쪽에 있는 설산, 이것도 제가 만들어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위에 있는 구름까지 제가 만들어 넣은 거고, 실제로 제가 촬영한 사진은 이 사진인데, 아까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씩 제가 만들어 붙여 가지고 이런 어떤 그 세계 대박람회 같은 분위기에 마치 뭐 알프스나 뭐 키르기스탄 뭐 이런 데서 있는 어떤 풍경 같은 것들을 가상으로 만들어 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다. 굉장히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영어만 이 프롬프트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점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이 소프트웨어 대기업이죠. 이 어도비가 누구보다 발빠르게 자기의 시초와 같은 이 포토샵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서 AI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고 있다. 이 점은 굉장히 놀라운 점이다. 굉장히 높이 평가받아야 될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AI를 통해서 생성된 이미지를 적용한 이 이미지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이
순수하게 촬영해가지고 만든 이미지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어도비 소프트웨어 안에서만 가능하지만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뭐 NFT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응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그것처럼 이 이미지가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수정이 되었던가 아니면 추가되었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무작정 배척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AI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거듭나고 있는 이 어도비 포토샵의 새로운 기능,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